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또 정보들 함께 해드릴 텐데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요, 또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빈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 관해서 교수님의 짤막한 코멘트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세, 트럼프 2.0에 대한 다른 기대감도 있었지만 관세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금 전체 크립토 마켓이 좀 다운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아침에 나올 때 와이프도 이제 떨어졌다 얘기하고 나왔는데 아마 워낙 이 시장 자체는 네.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장기적인 부분, 단기적인 부분 좀 밸런스 있게 좀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뭐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저희가 또 나눌 주제이죠. XRP, 리플의 ETF 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신청 배경과 또 주요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워낙 저희 뉴스룸이 워낙 리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자산운용사가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현물 SRP 및 ETF 상장을 공신청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뉴스를 또 보니까 그레이스케일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좀 신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원래 있었던 이제 이미 ETF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레이스케일 자체가 일단은 XRP, 리플도 신청했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기관 투자자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우긴 한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기관 투자자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ETF 포트폴리오 및 확장 전략 시행이 있고요. 기존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ETF 자체가 워낙 시장 확대되는 부분이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겪으셨을 텐데 그래서 XRP도 ETF를 통해서 할 거야라고 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했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레이스케일 말고도 많은 또 회사들이 좀 신청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리플에 관한 ETF 신청은 여러 운용사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했다는 부분들이 좀 헤드라인으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했다라고 하는 면이 크립토 시장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시겠지만 제일 블록나기 하기 전에 원래 이제 비트코인도 제일 그레이스케일이 먼저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레이스케일이 먼저 좀 프론티어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블록나가 워낙 가장 큰 자산 운용사에 가장 영향이 큰데 그레이스케일이 먼저 이제 자산 운용사 중에서 먼저 프론티어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플 ETF 저희가 보다 자세히 한번 좀 뜯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ETF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는 기존에 있었던 현물 ETF와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워낙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미 승인이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그 유명한 게르 겐슬로 줘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돼 있어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다가 이더리움도 이제 포스 되고 나서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ETF에 이미 승인돼서 거래되고 있는데 SRP ETF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아시겠지만 지금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태는 규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미 승인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SRP ETF는 법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차원에서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미 선도하고 있죠. 선도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SRP는 어쨌든 새로운 진입자죠. 원래는 글로벌 송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포지션 자체가 다르다라고 있어서 SRP는 그런 시장 점유 차원가 있고 그리고 해칭 도구에 대한 부분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CMAI 선물 시장이 있어서 해칭 및 가격 발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갖춰져 있는데 SRP는 아직 이런 도구들이 부족해서 SRP로 하는 건 약간 좀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런 또 약간 피드백이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SRP 우리나라 워낙 홀더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관심이 많긴 하실 텐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갖고 있는 어떤 포지셔닝 차이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할 수 있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은 좀 아마 이 홀더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좀 기다려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리플의 좀 급락이 좀 눈에 띄는 시점인데요. 아마 많은 보유자분들께서는 리플의 ETF 신청에 관한 소식을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리플 가격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여겨지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과 또 시장의 반응들 한 번 더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가격은 말씀해 주신 가격 워낙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죠. 뭐 관세라든지 트럼프 2.0 기대감도 있는데 실제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일 수 있는데 일단 현재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큼 많이 들어올 수 있냐 포인트인 것 같아요. ETF를 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일반 개인 투자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큼 잘 유입이 될 수 있냐 포인트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XRP ETF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을 포함해서 이런 아까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많은 XRP ETF를 신청했고요. 이런 뭐 투에이는 쉐어, 위전프리 같은 주요 경쟁사, 운용사들도 SEC에 XRP ETF를 설치해서 요청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뭐 아주 메이저한 코인 토큰은 아니지만 워낙 글로벌 송금이라든지 어느 역사를 갖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분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아까 이제 가격은 떨어졌지만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기관 투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규제적 아까 이제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약간 부정적 측면을 말씀드리면 규제적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왜냐면 아까 여러 가지 뭐 송금이라는 매력적인 투자가 됐는데 아직 SEC의 승인 여부 그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트럼프 2.0 때는 층크리토라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은 이제 확실히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이거는 SEC가 이제 무조건 이제 포기해서 무조건 리플 SRP는 이제 증권이 아니야 이제 무조건 해라고 하면 좋은데 아직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서 약간 두 가지 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제 부정적 측면은 승인이라든지 법적인 규제 부분 때문에 두 개가 혼재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근데 포인트는 이 트럼프 2.0 층크립토에 대해서 아마 요 리플에 대한 결과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어떤 지렛대 아니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뭐 역사적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 마켓을 갖고 있는 자산 운용사에서는 이걸 모를 일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많은 회사들이 신청했다고 하는 거는 이것들이 아마 층크립토 부분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리플이 갖고 있는 마켓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워낙 홀더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뭐 일부만 테스팅용으로 일부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아마 관심이 갖는 부분에서 특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분들이 더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이 프로인도 리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홀더 분들의 입장에서는 ETF 승인에 관한 긍정적인 회로들을 조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소송 상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리스크들도 여전히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ETF 신청에 관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각각 운용사들이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데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SEC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그 날짜를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를 해주시면서요. 시장의 변동성들도 예측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혹시 보실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신데 제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굉장히 호재죠.
많이 오르갈 수 있는데 일단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트럼프 2.0은 층크립토의 성향들이 워낙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돼서 그것들이 아마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자산 운용사 신청했다는 건 왜 그럴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불확실성이 저야 뭐 이쪽 투자 전문가는 아니라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아마 뭐 승인 가능성이 사실은 불확실하긴 한데 좀 더 이런 것들이 또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사실 오래 걸렸잖아요. 많이 시도도 해보고 안 되는데 그 속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불확실성, 왜냐하면 그 아직 그런 SEC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비트코인은 이미 탈중앙성이 확대가 뭐 10년 넘은 이 시장 마켓에서의 가능성이나 그 프루프 때문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손쉽게 그나마 손쉽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조정이 됐고 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리플은 좀 이슈가 있죠. 네. 법적인 이슈도 있고 리플 랩스라든지 이거는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너무 중앙화돼 있는 거 너무 돼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사실 비판도 있고요. 제가 전에 기술적인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벽하게 탈중앙성이 돼 있어라고 하는 좀 이슈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전에 있던 재판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하는데요. 아마 확실히 기대를 걷는 거는 가지고 있는 거는 트럼프 2.0에 이거 다 층크립토잖아. 이거 다 트럼프까지도 이렇게 민코인도 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리플까지도 시장에서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홀더분 당연히 긍정회로 행복회를 돌리실 텐데 아마 이게 현실적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럼프가 잡고 있는 건 맞는데 미국은 뭐 연방도 있고요. 각 주 정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게 있어서 그 단계를 넘어가려고 많은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ETF에 관해서 우리가 또 승인될 가능성, 또 그렇지 못하고 좀 지연될 가능성 둘 다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시장에 있겠지만은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금융시장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들을 미치게 될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좀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세요? 몇 번 말씀드린 리플은 처음엔 이제 글로벌 송금부터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점점 디파이나 점점 마치 이더리움처럼 확대하려고 하는 갖고 있는 비전을 갖고 있어서 아마 승인이 된다고 하면 송금뿐만 아니라 지금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송금을 베이스로 해서 디파이나 그런 아마 파이낸스 마켓을 더 확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금융권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연결 융합되는 복합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아직은 이더리움이 워낙 강세긴 한데요. 이더리움 마켓 같이 이더리움 워낙 강세긴 하고 EVM 계열이 워낙 강하긴 한데 리플 갖고 있는 국제 송금에 대한 강점과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물론 이제 중앙화된 거 아니냐 약간 이슈가 있긴 한데 그런 분산 원장 기술을 갖고 기존 금융권과 잘 연결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디파이 아니면 복합금융의 강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거의 뭐 엑셀레이팅 되겠죠.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서 그런 리플 형태가 늘어나서 아마 리플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아직은 법적인 게 아직은 안 넘어가서 그것들은 아마 이제 트럼프 2.0 내에서 아마 이 에코 내에서는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것들을 근데 이번 나왔지만 CBDC는 아예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CBDC는 아직 하지 마. 근데 우리는 약간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미국 달러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마켓이 커지는 것처럼 그 영향이 아마 리플 생태계 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이더리움처럼 이런 마켓 갖고 있는 생태계들이 확대될 수 있는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사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또 미국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활용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도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유럽의 미카가 시행이 되면서 이 테더 쪽에 관한 입지도 좀 좁아들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입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들도 시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에 관한 ETF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또 최근 뉴스들을 살펴보니까 블룸버그 ETF 분석가는 리플에 관한 ETF보다는 라이트코인 ETF가 더 빨리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내용도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왜 라이트코인이 더 현물 ETF가 빨리 나올 것이다라고 볼까요, 교수님? 비트코인은 워낙 그 생태계 내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결제하는 부분 때문에 라이트 네트워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워낙 대장주로서 그 생태계가 있어서 그 비트코인과 연관된 라이트코인이 나올 수 있어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생태계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거에 연관돼 있는 라이트코인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분 관점에서. 근데 리플도 송금이나 그런 것들에 워낙 또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의 관점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워낙 강력한 생태계가 있고 비트코인 내에서 라이트 네트워크로 결제하는 부분 때문에 라이트 네트워크를 쓸 수 있어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더 강할 거야라고 한 관점에서 아마 라이트코인이 ETF가 더 빨리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리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점에서 누가 먼저 될지는 사실은 뭐 나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근데 각자 특징이 있어서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크립토 마켓이 영향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반증이긴 하죠. 사실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후에 뭐 리플이 됐든 솔라나 됐든 자꾸 ETF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점점 그 시장이 기관 투자라든지 더 일반 사람들도 쉽게 거래하고 활용되는 게 더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아까 앵커님이 질문하셨던 라이트 네트워크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워낙 강력해서 거기 관련된 결제라든지 라이트 네트워크가 쓸 수 있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다뤘었을 때도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또 들었던 이야기들이 반감기도 있고 또 POW 방식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는 그런 면들 때문에 현물 ETF로 출시되기에 보다 용이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블룸버그의 분석가의 이야기 이후에 라이트코인 시세가 좀 반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리플 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점들을 조금 유의하면 좋을까요? 가장 큰 거는 규제 리스크죠. 사실은 지금 워낙 그런 법적인 규제 리스크가 있어서 규제 리스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규제 리스크가 있으면 사실은 SEC의 승인 여부, 리플의 법적 문제 이게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면 더 규제 리스크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규제 리스크가 계속 뭐 질질 끈다든지 승인이 더 유예가 돼서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규제 리스크는 분명히 투자자분들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워낙 뭐 시장 변동성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실 것 같고 시장 변동성은 그런 규제 리스크와 더불어 워낙 시장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의 유동성, 거래량 확인해서 원활한 매매가 가능한지 봐셔야 되는데 일단 앞단 규제 리스크나 그런 것들이 먼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게 규제 리스크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시점이라든지 그 규제 리스크가 확실히 없어졌는지 아니면 있는지 존재하는지 그걸 좀 확실히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 유동성 아니면 규제 리스크 다음에 이제 시장 변동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좀 보셔서 이 세 가지 점을 이거 사실은 이거는 뭐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데 적용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면을 보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ETF 투자가 이제 워낙 흥행을 하다 보니까 현물거래소 쪽으로의 자금이 이탈이 된다라고 해요. 개인 투자자에 한해서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는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워낙 잘 아시는 분이면 뭐 직접 하셔도 되는데 나는 별로 익숙하지 않아. 마치 그냥 펀드처럼 주식 거래하듯이 하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ETF가 선호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있긴 한데 보면은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글로벌리 뭐 투자를 많이 경험이 있어서 내가 직접 투자도 하고 뭐 다른 데 선물도 하고 뭐 디파이처럼 뭐 스와핑도 하고 그런 분들은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마치 주식 거래하듯이 하는 분들은 ETF를 더 선호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내가 파워 유저면 직접 하실 거고 내 파워 유저가 아니라 난 직접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일부를 하려면 포트폴리오나 이렇게 내가 마치 주식 거래하듯이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ETF를 하실 것 같고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직접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뭐 약간 투자 쪽은 아니고 저는 뭐 기술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일부는 저도 뭐 테스팅용으로는 직접 하죠. 근데 아마 ETF는 나중에 제가 직접 일부 파워 유저긴 합니다만 ETF는 시장 확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보려고 일부는 할 것 같긴 한데 아마 일반 분들은 점점 ETF가 더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뭐 현물 ETF, 나중에 크립토 ETF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관심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몇 번 말씀드린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연결 융합되는 거 확실히 가는 방향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큰 축이 또 ETF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순수한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파워 유저분들이면 파워 투자자들이면 직접 하시죠. 내가 직접 해보고 뭐 여기서 땡겨서 일로 넣어보기도 하고 스와핑도 해보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은 의외로 많긴 해서요. 근데 해외에 보면 뭐 기관 투자하면 ETF를 하니까 근데 일반 편하게 난 갖고 있는 자산가인데 자산가 보시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그냥 주식 거래를 하시고 싶어 그러면 ETF를 하시는 분들 왜냐면 ETF라고는 주식 그 증권회사 앱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요. 그렇게 편하게 쓰는 또 UI UX 관점도 편하게 쓸 수가 있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나눠질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좀 합쳐지지 않을까? 마치 슈퍼 서비스, 슈퍼앱의 시대처럼 또 하나로 합쳐지는 또 AI 시대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죠. 나 이번에 몇 프로 거래하면 얘가 자동으로 AI 에이전트가 자동 거래하는 이렇게 좀 시나리오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봤다면 기관 투자자들도 의외로 ETF 투자를 좀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실제로 현물을 투자했을 때 리스크들을 조금 배제하기 위해서 그냥 ETF를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물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고 기관 투자자들은 왜 이제 ETF를 매수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ETF는 이미 법적으로 이제 그런 리갈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 ETF라고 하는 이제 법적인 것으로 이제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초 자산이 되는 것들이 원래는 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기초 자산이야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리거시 기관 투자자들은 직접 하기는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코인베이스로 직접 할 수가 있는데 ETF라는 이유는 기존에 ETF 갖고 있는 편의성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기관 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ETF를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런 것들이 ETF 자체는 이미 오랜 역사가 있죠. 뱅가드라든지 블록락 또 원래 ETF로 커진 회사죠. 자산운용사.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기초 자산이야. 이제 에셋 클래스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블록락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갖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ETF인 거죠.
오히려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현물 시장에서의 개인들의 거래가 다소 소강됐다라는 온체인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더 시선을 넓게 가져가면서 비트코인과 ETF 그리고 리플 ETF까지도 같이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저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